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침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새벽 사이에 사상 최고가 10만 9,565불을 돌파하면서 4개월 만에 드디어 신고점을 돌파했죠. 자, 이제 다음 목표는 어디인가가 다들 관심이시겠죠? 업계 주요 인사들의 입을 모아 업계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블록스트림 CEO 아담 백은 이번 사이클 50만 불에서 100만 불을 제시를 했고, 스탠다드 차타드 올해 20만 불, 2029년까지는 50만 불, 번스타인은 향후 5년간 기간 유입 자금이 3,3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제 불장이 막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했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국부 펀드들이 소폭이라도 담기 시작하면 70만 불도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4년마다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 이걸 통해서도 한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변동성과 과열 국면에도 늘 주의를 해야겠죠? 이제 시장은 다시 가격 발견 모드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진짜 리얼 실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찾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상승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10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오늘도 조금씩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나가다가 그 큰 상승이 나올 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밤에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일본인들 정부 채권 시장 붕괴에 메타플래닛을 비트코인 대체 안전자산으로 활용하려 하는 거냐? 라는 재미있는 트윗입니다. 마티 벤트가 쓴 건데요. 일본은 30년물 국채 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엔화도 완전히 크게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또 한 번 더 청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이 미리 그걸 알고 메타플래닛 주식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 메타플래닛이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만 57.89%나 주가가 올랐어요.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미쳤습니다, 진짜. 메타플래닛 완전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그동안 이제 엔화를 싸게 빌려서 미국에 또는 다른 우량 자산에 이제 더 많은 이자가 나오는 자산에 투자를 해놓은 게 싹 회수되면서 메타플래닛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트코인 직접 투자보다는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면서 더 많이 가격이 오르는 이 대리인물이니까 여기로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거다라는 이제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메타플래닛은 이제 간접적인 비트코인 ETF 같은 역할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으니까. 자, 일본 채권 시장의 붕괴 조짐과 함께 비트코인을 피난처로 삼으려는 수요가 주식시장의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 안전자산의 새로운 정의는 금이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 그 서사를 눈으로 확인하는 중이다. 라는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 5천만 명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금 소유자 초과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트윗입니다. 약 5천만 명의 미국인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고 약 3,700만 명의 미국인이 금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다.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대중이 신뢰하고 저장하는 가치의 단위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 5천만 명에는 비트코인을 투기 수요로, 투기 자산으로 보고 투기 수요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도 숫자가 너무 많죠. 물론 비트코인이 다시 신고가를 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장기간 1월 달부터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비트코인의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단지 투기 수요만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아주 전 세계적인 어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금 같은 궁극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미국인들이 또 그걸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금 ETF가 대중화되면서 금의 보편화가 이루어졌듯이 2020년대는 비트코인의 대중화가 가속화되는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금은 안전하고 비트코인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국민적 혜택 단계에 들어간 비트코인, 그것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이번 시즌은 정부와 기업의 공식 혜택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호주 법원 비트코인을 화폐로 공식 인정했다. 세금 환급 가능성이 높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속보 호주 법원이 비트코인을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화폐로 공식 판결했습니다. 최대 6억 4천만 달러의 자본 이득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요, 이 세법에 따라 비트코인을 금, 주식, 외화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매도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상품을 구매하면 자본이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 판결을 내린 빅토리아주의 마이클 오코넬 판사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호주 달러와 같은 법적 통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거래해도 자산 처분이 아닌 화폐 사용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세 환급이 될 수도 있겠다. 이 판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자본이득세를 냈는데 이게 부당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 같죠. 국세청을 대상으로 했겠죠. 근데 이것의 재판 결과가 이제 그 소송자의
편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화폐 지위가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최대 6억 4천만 달러, 약 10억 호주 달러에 달하는 세금 환급 청구가 가능해져서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이번 사이클의 알트코인이 아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주식들이다라는 조 버넷의 트윗입니다. 이제 모든 투기 자본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한다. 알트코인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는 알트코인들이 높은 변동성과 수익 기대감으로 투기 자본을 빨아들였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 자리를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다. 실제로 메타플래닛이나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높은 변동성 속에서 더 가파르게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기 자본이 결국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유동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저 회사들이다.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방향을 꿰뚫는 통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기업 주식들이 알트코인들처럼 다 무너지고 뭐 없어질 거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무너지겠죠. 비트코인 가격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높이 오른 만큼 무너지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는 이런 트레저리 기업들의 주식도 무너지겠죠. 근데 없어질 거냐? 네, 알트코인처럼 사라져버릴 거냐? 그렇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장사들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상장사들이고 이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방식이 전환사채랑 이제 영구 우선주 같은 자사주를 발행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일부 비트코인 가격 하락 때문에 이제 원리금 상환에 애를 먹으면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매도하는 게 기업의 파산으로까지 흘러갈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알트코인보단 훨씬 버티면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더 굳건해졌고 더 오히려 성숙됐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균형 예산의 불가능성과 달러 평가 절하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안토니 폼플리아노의 트윗입니다. 미국이 균형 예산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어떤 행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달러 평가 절하는 제가 땅에 묻힐 때까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저도 동의하는데 이 안토니 폼플리아노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이분이 미국이 균형 예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도지 같은 게 막 나와서 정부 지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GDP 성장을 더 가파르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균형 예산, 균형 재정 그러니까 적자 재정이 아니라 균형 재정을 볼 수 있을 거다.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애초에 그런 기대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나 눈덩이처럼 빠르기 때문에 눈덩이 불어나는 것처럼 빠르기 때문에 GDP 성장을 촉진시키는 걸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지출 정도야 줄일 수 있겠죠. 정부 지출 정도야 줄일 수 있는데 이미 쌓여있는 빚이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게 1조 달러가 넘잖아요. 이게 눈덩이가 빨리 굴러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빚으로 빚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부터. 자, 그래서 달러 가치 하락은 자산 가격을 영원히 끌어올릴 것이다. 본질적으로 화폐 희석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의 지속적인 상승을 촉진할 것이라는 명제와 연결되죠. 정책의 유일한 출구가 인플레이션이라면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빚으로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달러를 더 풀어야 돼요. 달러 더 풀어 국채 더 발행하고 그게 인플레이션 불러오고 그만큼 구매력 낮아지고 조금씩 계속 그렇게 누적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살아남을 길은 단 하나, 비트코인과 같은 희소 자산을 소유하는 것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네, 간밤의 뉴욕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만 9천 달러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7주 연속 상승입니다. 이번 주 주봉이 10만 6,500달러 이상에서 마감되면 2023년 10월 이후 가장 강력한 주간 상승 랠리가 완성됩니다. 폴리마켓에서는요, 5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돌파할 확률에 무려 1,900만 달러가 몰려 있고요. 현재 93%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11만 5천 달러 이상까지 상승 확률도 49%나 되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 랠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높습니다. 또 전날 이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트럼프 코인 보유자 만찬 일정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초대권은 최소 5만 3천 달러에서 최대 1,600만 달러까지 토큰을 예치한 보유자들에게 주어졌고요. 중국, 싱가포르, 호주 등 해외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과 밈코인을 둘러싼 이 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겠죠. 자, 그리고 증시 보겠습니다. 증시는 안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전날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 소식 때문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91% 하락, S&P 500 지수 1.61% 하락, 나스닥은 1.41% 각각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 달 중 가장 큰 낙폭이네요. 장기 금리가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 하루 만에 4.595% 위까지 치솟으면서 4월 이후 최대 상승폭, 30년물 금리는 5.089%, 1년 최고치고요. 30년 금리가 주식이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단연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세 흐름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승세를 탔다. 즉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라서 이 미국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자,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쨌든 S&P 500 얘기를 마저 드리면 S&P 500 지수는 이날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며 21거래일 연속 이어졌던 1% 이상 조정 없는 흐름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20% 넘는 반등이 있었던 만큼 기술적인 조정은 불가피했고 향후 매수세 유입 여부가 관건이다. 이 정도 진단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국채금리 얘기를 마저 드리면요. 전날 미 재무부에 2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부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서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투자자들이 미국의 확대되는 재정 적자에 대해 국채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30년물, 20년물, 10년물, 2년물 모두 많이 올랐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약해질 경우 정부의 차입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며 이번 입찰 결과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반영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죠. 전날 무디스가 또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키기도 했고 국채에 대한 이 수요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좋아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러므로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만 좋아집니다. 그래서 금 가격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 약세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확대에 힘입어 온스당 3,315달러 플러스 전날 대비 플러스 0.9%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가 0.6% 내렸어요. 그래서 금의 매력도가 올라갔고 금 가격은 이번 주 들어서만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국채 금리랑 반대로 가죠. 국채 가격이랑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그게 금으로 흘러가는 현상. 증시도 같이 떨어진 거 보면은 리스크 오프가 아니라 리스크 온이 아니라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또 우연히도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올라간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비트코인은 증시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이 안전자산인 금과 동행한다. 적어도 올해는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안전자산도 그냥 안전자산이 아니라 국채 같은 전통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전통, 그러니까 궁극의 안전자산, 플라이트 세이프티라고 하는 궁극의 안전자산이 인기를 끄는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은 금처럼 해석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전날의 가격 움직임으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 이제 어떤 이슈가 또 있냐? 이란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미국 이란 핵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습설까지 보도가 되면서 지정학적인 불안감도 금 가격 상승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지금 추가되다 보니까 이거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당하고 국채 안 팔리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러다가 지정학적인 이슈까지 더 커지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궁극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의 밈 가장 솔직한 재무 조언. 여기 이제 프리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써 있는 전출지, 전단지 같은 거에서 이 심슨 형님이 하나를 딱 떼서 보니까 You don't have enough Bitcoin. 당신은 충분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유용한 조언이 있을까요? 금리가 오르든 국채가 흔들리든 정치는 변해도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꼭 50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위대한 아이디어면 충분합니다. 모든 투자의 구루들이 다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바로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루라는 게 아니라 저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그 아이디어가 지금은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투자자들은 결국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한 단 하나의 방향성에 집중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구조적 변화를 꿰뚫는 자산의 말이죠. 그게 바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데일리 비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